네,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장중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는 개인이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살아나면서 현재 1737포인트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469포인트인데요.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보합권에서 등락하며 1740포인트 사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닷새 만에 상승 마감한 데다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낙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에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12시간 코스피는 3포인트 오른 17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4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1740포인트는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10시 구간 이후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오늘장 역시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상승폭이 더 줄어들면서 1740포인트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 상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가 나오면서 기관이 현재 7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653억 원 팔면서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현재 관망하는 분위기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83억 원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70포인트를 지지하던 코스닥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1포인트 상승한 46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471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470포인트를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 469포인트와 471포인트 사이에서 소폭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70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16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이 이보다 많은 물량 47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던 원달러 환율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1190원대 초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3원 40전 하락한 119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3원 오른 1199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12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터치하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쏟아지면서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코스피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화학주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 만에 반등하면서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7,000원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4% 오르고 있고 LG화학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강세미버 1.9%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지주회사 LG가 0.3%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3%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약 효과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1% 이상 오르고 있고 포스코 ICT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2%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소도 1% 현재 조정받고 있고요. 다음이 3% 강세를 보이면서 7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시장은 현재 엔화 상승을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국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1.9% 상승하고 있고요. 성우 하이텍과 화승 RNA가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받았던 철강 금속주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과 휴식들도 현재 1% 이상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정상회담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리튬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차 전지주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지스가 2.5% 오르고 있습니다. 피닉스 PDE도 1%, 상신 EDP가 2.5% 오르고 있습니다. 아트락스 BX와 LG화학도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관련주 확인해 보겠는데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내달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 광역철도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DRTA가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전기도 3%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GI블루도 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 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장 흐름 봤습니다.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이 사 담으면서 지수는 보합권 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전기전자업종과 운송장비업종,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송장비업종을 대거 사들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빨간불로 방향을 바꾼 상태고요. 삼성전자도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풀이를 해봐야겠죠.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봅니다. 비숍님, 네. 시장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장세를 넓게 보시면요, 일시적인 조정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현재 패턴에서는요. 그리고 향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다 당장 나타나고 현상만 보시면 기술적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도 세력인 외국인이 매수가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함의 그 근간에는요, 미국 시장이 깔려 있고요. 미국 시장이 10,000포인트라는 지점이 이게 더블 딥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정적으로 결정짓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10,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다가요,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이런 것들이 나쁘다 보니까 그거 보고서 내려갔다가 또 말아올리고 그랬습니다. 말아올리게 된 배경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은 마치 떼쓰는 어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2차 경기 부양책을 빨리 내놔라고 자꾸 빠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어제 이렇게 반발해서 다시 말아올릴 수 있던 배경도 오바마 쪽이 뭐 장관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경기 부양책이 준비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라면 시장 자체는 그런 대로 넓게 보면 아직은 괜찮은데, 그래도 혹시 WB라는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종목별로는 관점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을 볼 거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들어가서요, 혹시 밀려도 이 종목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이 나올 만한 가치가 있거나 이런 종목을 사는 방식도 되겠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건 몰라, 빠지면은 내가 손절하면 돼, 올라가는 수익만 보고 덤빌 테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악재라든가 어떤 결정타는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무시고 있는 시간 동안 미국이 빠지면 아침에 팍 빠져서 시작하기 때문에 손절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권장사항은요,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혹시 빠지더라도 이 정도 빠진 거나 이 정도 가치에서 하면 괜찮아 하는 종목으로 모아나가는 전략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효과적일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배당 투자 이제 슬슬 떠오르실 때가 됐고요. 예. 신도리코 가져왔습니다. 배당하면 뭐 S-오일, 신도리코, 뭐 한국 쉘석유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배당이라는 걸 투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게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현금 배당은 권리락은 없습니다만은 주가가 그때를 기점으로 막 빠지기 때문에 배당 받을 것만큼 이상 빠져서 한 3개월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받는데 주가는 빠져 있고 고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배당 투자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실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배당을 빙자한 수익, 뭐 이렇게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신도리코는 복사기라든가 뭐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는 건 다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인 고배당이 계속 나오는 회사입니다. 패턴은 바닥에서 서슬 뜨고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런 8월 말서부터 뜨기 시작하면은 통상 10월까지는 쭉 올라갔다가요, 배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엔 쭉 차익 실현하면서 빠지고, 배당 직전에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초에는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마치 배당 투자하듯이 들어가셔서요, 손절 가격은 5만 원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미 적용 안 하셔도 되겠죠. 배당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해가지고 조금 중장기가 되겠습니다. 한 뭐 9월이나 10월쯤에 팔고 나오시면 되겠다. 또 아까 거론한 대로 시장에 흔들림이 있어서 혹시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배당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배당 투자했다, 이런 리스크 관리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사겸사해서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신도리코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샵 5588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SK가 들어와 있어요. SK를 93,000원에 15% 갖고 계시다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8745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비숍님,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다른 주도주들은요, 예. 조정을 받았는데 동사는 2분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뭐 예외 없죠, 조정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도 조정을 받고 간다라는 형식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악재는 없습니다. 그냥 빠져서 아랫부분에 121선, 61선 다 뭉쳐 있거든요. 여기까지 찍고 가는 게 모양도 좋고 손바뀜도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손을 띄니까요. 기관이나 이 기관 쪽이 되겠습니다. 매수를 쭉 하다가 또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수를 줄이면서 손을 띄고요. 개인들만 남게 되면요. 개인들은 얘는 살아서 올라가니까 따라 붙었다가 시장에 빠지니까 겁이 나니까 팔기 시작하고, 옆에 친구가 파니까 나도 덩달아 팔고, 이게 도미노처럼 우 몰리면 급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지금 SK가 그렇게 일어난 건데요. 지금 상태는요, 15% 가지고 계신데 한 3,000원 빠지셨으니까 약간 손실인데 더 사셔야죠, 당연히. 10%좀 더 사시고, 이 회사 자체는 지금 SK CNC의 지주사 자리를 밀리고 하는 양상은 보이지만은 자회사 실적이 아직 좋기 때문에 SK CNC가 지주사 역할을 하는 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좀 더 사시고요. 시장 자체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리면서 쭉 끌고 올라가셔서 목표가액은 1차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잡으시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비중이 한 15% 정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10% 정도 더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58,000원에 25% 갖고 계시다고요. 추가로 매수를 할까 하는데 괜찮을지 상담을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나오삼삼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서울경제 덕분에 그 로댕전 잘 보고 왔다고 문자에 또 남겨주셨어요. 비숍님도 보셨잖아요. 네, 예. 참 아주 감명 깊은 전시였습니다. 예, 저도 봤고요. 예. 이분의 종목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늘 1% 정도 내려요. 네, 내리는데요. 지금 뭐 별로 손실은 없으신데요. 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반등에 따라 증권주의 반등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그 증권주가 반등을 하려면요, 아무래도 그 경기 둔화라는 흐름이 완전히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상은 제어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하지 말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동사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반등을 하면 당연히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손해 없이 팔고 나오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요, 적어도 9월이 넘어갈 때까지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15% 이상 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더블 딥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반등에 성공을 해서요, 한 1850 정도까지 올라간다 해도 그 다음에는 반드시 또 급락이 있을 건 뻔한 이치로 이렇게 보여지는 장세입니다. 따라서 증권주가 올라가 봐야 단기 차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패턴에서는 일단 지금은 그냥 두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6만 원 전후 가격 정도 됐을 때요, 줄여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6만 2천 원쯤에 다 파시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하셨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6929님께서 보내주신 두 종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정보통신을 2,780원에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문의를 하셨고요. 리노스는 1,915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각각 비중은 15%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두 종목 모두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함께 진단해 주세요. 예, 예. 한국정보통신은 뭐 신용카드 결제 밴 시스템 있죠? 그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뭐 하는 회사다 딱 들어보시면은, 평상시 흐름이 어떨까라는 건 실적이라는 게 주가를 움직이는 동인이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그런 일을 한다면 늘 꾸준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그냥 안정적이고 꾸준하면 주가도 꾸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꾸준한 흐름을 늘 보이다가요, 2010년 초부터요, 나름대로 세력형 반등을 해서 쭉 올라와서요, 윗부분에서 물량 털이가 있었던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통상,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실적 변동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늘 편안했던 게, 이상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원위치가 되면은 다시 되게 잠잠하고 심심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40원인데 매수 가격이 2,780원이시니까 한 10% 남짓 빠지셨지만은 이 경우에는 혹시 좀 더 밀리게 되면 로스컷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요, 뭐 한 1년씩 아래로 빠져가지고 원래 성향대로 천천히 바닥권에서 그냥 답답하게 가는 일을 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500원이 혹시 깨지게 되면 로스컷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안 깨지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되돌림이 좀 나온다 그러면요, 뭐 당연히 3,000원쯤 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2,500원, 요거는 꼭 지키셔야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리노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15원이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장세에서 장이 답답하고 주도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바닥에 있던 어떤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 이상급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개별 종목 덧놓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순환 사이클상 한 번씩은 올라갔다 왔던 기억이 있는 종목군으로요, 어느 정도 조정이 받았으면 깔고서 한 넉넉히 3, 4일 기다리면 반짝 올라가거든요. 상한가처럼 뭐 한 10% 올라가면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매매가 최근에 유행을 했는데, 아마 그런 패턴의 매매를 좀 쫓아가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매수가 1,915원이시고요. 현재가 1,790원이니까 약간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역시 이분은 뭐 두 종목 다 똑같은 패턴이신데요. 이거 역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차트 패턴상이요, 지금 차트가 추세를 다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봐준다 그러면 추세선이 가운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형성이 되지요. 그럼 이 부분에 어떤 그 데칼코마니 식으로 접었을 때 반향, 이런 부분을 또 정해줄 수 있는데, 이것마저 깨게 되면 이 종목은 사실상 그냥 기술적으로는 얘는 끝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짧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나와봐야 10%짜리 하루치기 반등밖에 안 나오는 게 통례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현재 손절 가격은 한 1,750원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보니까 비중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각 15%시군요. 역시 비중 작으시니까 그 부담 없이 손절만 지키시고, 혹시 처음 계획대로 반짝 오르면 얼른 팔아치시는 이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농우바이오 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를 거의 문자를 한 5개를 연속 보내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주가 또 관심을 받아왔었죠. 최근 농우바이오 역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밀렸습니다. 이분께서 사신 가격이 12,300원이었고요. 비중 대신해서 몇 주 들고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꽤 많은 비중인데 싶습니다. 농우바이오 좀 봐주세요. 주식 초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좋은 회사입니다. 종자 회사고요. 지금 에그플레이션 테마라는 거 일회성 아닙니다. 예, 올 하반기를 계속 달굴 테마 맞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윗가격에요, 툭 질러 넣으시는 것은 좀 하실 수는 있는데, 하시고 나서 혹시 내리면은 얼른 줄이든가 빼시든가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는 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요. 어쨌든 간에 좀 고생 중이신데요. 지금 패턴에서는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손절을 하고 나시면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그플레이션 테마에 지금 중심엔 누가 있냐면 남해화학이 있거든요. 남해화학이 조정을 모르다가 그 애는 조정을 들어가서 지금 16,000원대로 다운됐습니다. 이 친구가 조정을 마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농우바이오가 재상승한다고요. 그 하루 이틀의 격차 동안 동사가 윗부분에 쌓여진 에너지를 얼마나 흔들면서 소화할지는 이건 기술적으로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양상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린 게 좋으냐면, 에그플레이션 테마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참고 버티시는 것이 좋겠다. 농후바이오라는 회사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밀리게 되는 양상에서 어떤 컷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매수 가격이 지금 12,300원이신데요. 지금 11,600원이니까 11,300원이나 이렇게 1,000원 정도요. 그 정도를 두시고 혹시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비중만 축소를 하시되 아마 줄이면 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감하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고 좀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액은요. 1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상승하면. 예. 자, 비숍님, 네. 이분께서요, 하나케미칼도 사셨다고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하나케미칼 역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셨습니다. 24,800원에 사셨고, 비중을 적으시지 않고 몇 주 갖고 있다 적으셨는데, 농후바이오보다 거의 한 2배 더 사셨거든요. 글쎄, 계속 패턴이요. 예. 위를 따라 붙으시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마냥 올라가는 거를 붙으시면 곤란하고,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노리세요. 차라리. 아예 그렇게 딱 정하시면은 나는 이제부터 신고가만 잡아. 이렇게. 신고가 뭔지 몰라. 그러면 그 HT에서 검색 엔진에서 뭐 120일 신고가 종목하면 쭉 나옵니다. 거기서 골라 잡으시는 패턴을 하시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회사는 좋은데 그러나 다만 이제 농후하고 틀린 거는 이건 너무 높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시에는 처분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되돌림이 지금 23,350원이니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25,000원까지는 무난히 돌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돌리면은 일단 처분을 하시고요. 매수라는 부분들은 이제 윗부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사시면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나케미칼이 주가 아니고 지금은요. 올라갔던 종목 말고 밑에서 조정받아서 올라오는 주도주를 잠깐 건드실 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다리셔서 돈 줘놓으면 파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좋은 가격대 왔을 때 재공략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전에 비숍님께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신도리코의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신도리코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51,400원이네요. 이 가격대에서 매수 괜찮겠다 말씀하셨고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주셨습니다. 고배당주, 대표적인 고배당주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2부, 3부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한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7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투신 중심으로 8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인 총부채 상환 비율을 놓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DTI를 완화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새벽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DTI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DTI 규제가 있어도 실제 대출 수준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소 완화에도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총재는 DTI 완화 조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부추길 수 있어 정부 부처가 신중하게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내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발표할 대중소 상생협력 방안에는 하도급과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 방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대학 및 학과 구조 조정,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내달 초순에는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구조적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후안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인 볼리비아의 우유니 호수 개발 사업에 내년 4월부터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리튬은 휴대폰과 노트북,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원료여서 세계적으로 치열한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우유니 호수에는 세계 리튬 보존량의 약 절반인 540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LG화학과 인천항 등을 둘러본 뒤 내일 출국합니다. 우회 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시장에 큰 무리를 일으킨 네오세미테크처럼 우회 상장했다가 회계부실이나 횡령으로 퇴출한 기업이 최근 상장 폐지된 기업 10개 중 1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61개 기업 중 우회 상장 업체가 16개에 달했습니다. 상장 폐지 기업 10개 중 1개에 해당하는데 정리매매에 들어간 네오세미테크와 상장 폐지가 결정된 투미비티를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우회 상장으로 퇴출된 기업은 코스닥 시장이 압도적으로 많아 벤처기업의 상장 특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코스피가 1738포인트 강보합권에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름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68선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잘 살펴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증시전략센터는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싱크풀의 비춤님 그리고 배 박사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증시전략센터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